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한 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요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여러분. 예. 오늘은 약간 환호성을 질러도 될 만한 그런 금요일인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엄청 좋았죠. 네. 엄청나게 좋았고요. 제가 본 기억에 네. 거의 봄 때 이후는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 전에 오늘 저희가 그 날씨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네. 날씨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전에 항상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은 또 18도입니다. 네. 18도. 아주 18도라서 유지하기 좀 힘들 어렵죠. 텐데. 근데 예. 오늘 그 서울 인근 지역에 네. 비가 왔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 여의도는 오지 않아요. 여의도는 아직 안 오고, 오는데. 예. 네. 경기 지역 일부에만 예, 비가 오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 여도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이요? 네. 일요일 날 0도까지 맞아요, 빠진다. 맞아요. 네. 감기 좀, 안 걸리시도록. 추위에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큰 그림들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다양한 미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지수에 관련해서 또 전망까지 들어볼 테니까 잠시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님과는 조정장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네.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가뭄이었다면 단비 같은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뭔가 조화를 이루는 상승이었다. 조화. 완벽한 조화였다. 어. 완벽한 시장의 조화. 네. 라고 얘기하고 미리 한번 얘기하고 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수가요. 네. 지수가 다우 지수가 1.56%, 오. S&P 500이 1.71%, 네. 나스닥이 1.73%로 시원하게 올랐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네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완벽한 3대 지수가 골고루.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업종별 아이고. 봐도 11개 업종이 다 올라왔습니다. 푸르게. 네, 푸르게. 네. 약간 이제 혹시 국내 주식에 너무 하신 분들은 이게 이완 빠진 걸 킴벌리. 보는 게 아, 그쵸. 이게 아니고 미국은 네. 초록색이 좋은 반대다라고 거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올라온 그 업종이 소재 업종 2.43%, 그다음에 IT 업종이 2.28%로 다 올라왔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오른 게 없었네요, 정말. 안 올라온 게 없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예, 그리고 보시고요. 그 다음 조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지만 지표가 되게 좋았고요. 지표 어저께 또 실적이 발표됐던. 좋았습니다. 그쵸. 그럼 먼저 한번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금융주 실적, 사실 어제 방송에서 그 네. 보아, BOA의 보아? 실적을, 네, 아. 유스틸말 네. 넘버원, 네. 예, 보아의 네, 실적을 예. 잘 보아라, 예.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아라. 좀 이따가 또 네. 2교시 때 네. 이 관련한
금융회사에 다녔던 네네. 우리 교수님 한번 그쵸, 얘기 좀 그쵸. 우리 이 네. 교수님께서도 예, 여기 다니셨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딱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하늘색이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실제인데 매출도 비트하는 그런 모습. 그쵸. 역시 EPS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특히 EPS가 1.70 예상했는데 2.04가 나와주면서 네. 아주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게? 그쵸.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불을 땡겼고요. 네. 두 번째 뱅커 아메리카 아까 했던 보아죠 보아. 쉽게 하면 미국은행입니다. 이름이. 네. 미국은행인데 그냥 미국은행, 우리나라 미국은행. 한국은행처럼. 예, 그렇습니다. EPS 0.71달러인데 실제는 0.85달러가 나와주면서 네.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수지나 수익이 약 12조 원 달했다는 어떤 12조 원? 예, 엄청 큰 수익을 발표했다라고 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어제 약간 좀 불안했어요. 왜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금융주가 막 올라오게 되면 네. 또 테크 쪽이 빠지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밸런스가 네, 좋았어요. 밸런스가 좋았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부터 지표까지 뭐 하나 뺄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고루 빠지게. 그동안 사실 좀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제 시장 보면서 그나마 좀 두 발 뻗고 네, 그렇습니다.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그렇습니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최저.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어. 그토록 얘기했던 2자 얘기했는데 네. 매번 틀려갖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9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전망하시지 마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가만히 있었더니 됐습니다. 일단은 팬데믹이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쵸. 모습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 고용 지표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예상치는 32만 명이었습니다. 오. 꽤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팬데믹 이전의 정상 수치는 약 25만 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현재 이렇게 낮아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감소하면서 아마도 25만 명까지 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매주 목요일 날 네. 장 시작 전에 발표를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따로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보시면 다 저희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네, 그렇습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발표가 어제는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예. 지수 받고 오늘은 예.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0.6% 네. 상승이었습니다. 0.5%가 약간 떨어지면서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살짝. 정말 좋았죠. 다음 페이지는 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코어가 붙으면 뭐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너지랑 식품 가격 뺀 거. 뺀 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빼냐? 에너지는 아시겠지만 오펙에 대한 카르텔 때문에 네. 뺀 거고요. 식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쵸. 날씨 때문에 뺀 거라서 그걸 뺐더니 예상치 0.5%에서 0.2%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미리 밤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하락하기 쉽지 않다. 웬만하면 예. 종목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올라오는가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솔직히 오늘 1% 이상 올라오는 거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왜냐면 뭐 요즘에 약간 투자 심리가 네. 약간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좀 예. 웨이den시, 예, 그렇죠. 관망 많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또 가다가 약간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 장 막판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기사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악재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대단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하시는 모습 어떤 거냐면 테크 쪽에 가장 위협적인 부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간 내려오면서 네. 다시 한번 테크 쪽에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1.514%가 되면서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쵸. 금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빅테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제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S&P 500 종목 중에서 떨어진 종목 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뭐 플러스 언더 마이너스 이렇게, 10 예. 이상만 틀리지 않으면 그래요? 예, S&P 오늘- 500 중에서 예, 떨어진 S&P 500 종목? 중에서. 예, 어제 제가 밤에 미리 예견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걸 못 들으셨으니까 떨어진 그렇으니까. 종목 예, 예. 저는 한 전체 500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이 빠졌을까? 30개? 26개. 아, 정말요? 대단합니다. 26개 맞추셨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예. 빠진 그 종목들은 뭡니까? 숨 고르기. 숨 고르기?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거나 네. 숨 고르기나 아니면 전일자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빠진 것은 거의 다 올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정말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왔던 하나의 기사 말고는 네. 다 좋았습니다. 이 기사는 하나의 개별 기사? 종목이니까 뭐죠? 혹시 이제 제가 보통 이런 기사를 전해드리는 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계시는. 종목인데,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네. 이 교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죠?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이냐면 네.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네.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이 제가 딱 여기 앉기 전에 앉기 1분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버진 갤럭틱의 약간의 취향 자체가 네. 내년 4분기까지 약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우주 탐사, 우주 여행 가야 되는데 빨라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약간씩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내년 4분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년 4분기에 저는 안 갈 우주여행 거예요, 우주. 우주, 달, 뭐 화성 이런데 안 갈 거예요. 못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아니 돈 있어도 안 갈 거예요. 저는 약간 폐소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긴 가는데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누가 주겠어요. 돌아옵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진 않은데요. 무서워서. 일단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그거보다는 그 짧은 얼마 여행 시간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짧은 여행 시간에 돈이 우리가 너무 5억 원을 낼 비싸요. 수 있냐라는 그 차원인데 5억. 5억 원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5억은 뭐. 네. 우리 어동원 앵커 5억 원 정도는 크게 부담 없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이고, 부담 없죠. 제가 마무리하는 네네. 단계에서 한번 맵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얼추 맞을 겁니다. 26개나 빠졌는데요. 네. 딱 보시면 그냥 다 올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17%, 애플이 2.02%, 구글이 2.59%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어제 좋은 책 발표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무려 4.17%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네.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맵을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요. 네. 제가 미국은행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BOA. 예, BOA를 제가 그한 4개월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자 종가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한 4% 오른 거는 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상 이 최고가 기업이 아닙니까?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주가를 어제 밟았습니다. 오. 45달러를 종가로 만들면서 어제 사상 최고치 끝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들 사실 국내에서도 그래요. 금융주는. 약간 좀 무거워 보이기도 네. 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뱅크 어메리카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률이요 정확하게 42%입니다. S&P 500이 거의 2.5배 앞서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무겁다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좋으면 잘 가더라. 그 하고 아까 좀, 전에 그 가장 매출 규모가 컸던 게 12%가 이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 예. 매출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BOA는 그 분야가 가장 크죠. 큰가요? 일반 커머셜 뱅크 부분이 가장 컸는데 그쵸. 이번에 또 웬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관리 분야가 또 자산 많이 관리? 수익 커지면서 오. 진짜 흔치 않은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았다. 특히 어제 S&P 500 종목이 8개 종목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네. 전부 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어제 기록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제 뭐 국제금리 하락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빅테크 관련한 기업도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또 미국 상원에서 반독점법 관련해서 뭐 의원들이 또 뭐 법안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것도 흔드는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 가지죠. 음.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예, 그게 결과 나오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요. 그쵸. 또 한 가지는 진짜 소비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갔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증명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구글 우리가 네, 검색했을 네. 때 맵이 가장 위에 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게 네.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마존에 가시면 아마존 자사 제품을 앞에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물건이 혹은 비싸거나 네. 혹은 질이 안 좋으면 소비자의 잘못된 권익을 거죠. 침해하는 건데요. 네. 대부분 좋아합니다. 음. 그게 상당히 법적으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 있습니다. 그걸 당했던 큰형님. 마이크로소프트가 당했잖아요. 오래전에. 그렇죠. 근데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물론 문제는 되지만 실적을 깎아먹을 정도까지 주가를 침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규제는 보통 1등 기업 겪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숙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네, 네. 새벽에 눈이 3시에 떠져가지고 기사를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 그 링크드인 서비스를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뭐 중국에서 했어도 크게 막 수익을 중국, 많이 뭐, 냈던 그런 분야는 아니었겠죠. 그런 분야는 아니고 또 뭐 네. 일단은 우리 넷플릭스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쵸.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 기사는 좋은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맞아요. 중국이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너무 안 여러분들이 좋고. 오늘 이 흐름을 쭉 이어가시려고 그러면 최대한 안 좋은 거 보지 마시고
종목 계속 보시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오늘은 아마 좀 편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아마 좋은 꿈 꾸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길게 못 자서 꿈을 못 아, 꿨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예. 많은 분들은 푹 두 발 뻗고 예. 주무셨기를 바라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아주 이런 좋은 방송이 올라갈 때는 여기 올라가지 않았어요. 3프로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미중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라이브는 지금 3프로 TV에서 또 생방송으로 이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편집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디 올라오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데 어제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왜요? 아니 3프로에서 한 방송이 네. 몇천 건밖에 안 올라가고 그러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순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거죠? 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시고 좋아요, 구독을 좀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미주미 네. 자꾸 제가 드립을 치고 싶어서 네, 죄송해요.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약간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저희가 편집본을 업로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못 본 컨텐츠 좀 오후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금요일.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활활 불이 탔고요. 본부장님은 오늘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불금. 불금 계획은 제가 보통 불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네. 불금에는 편히 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저도 딱히 계획은 없어요. 예. 계획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있으시면은 댓글창 통해서 예.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아침에 교수님이 좀 일찍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오시자마자 영자 신문을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 이제 한국 신문 많이 이렇게 보는데 예. 교수님은 국제학대학원이시라서 영어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러우신 그러니까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제가 현역이 아니지만 네. 이제 현역일 때 뭐 외국회사 이제 오래 다녀서 뭐 아직도 국내 신문 2종류, 해외 신문 3종류는 항상 그러니까 올드 또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제 종이로 봅니다. 약간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보라고. 네, 그렇죠. 예. 그게 네. 또 괜히 멋있어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옆에서 이렇게 뭘 네. 보시나 이렇게 좀 염탐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네. 빨리 교수님 뵙고 네. 아까 저게 실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금융주에 대한 실적 음. 어떻게 평가하시냐 한번 좀 너무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금융주 실적이 예, 예, 굉장히 좋은 실적 시즌에 신호탄을 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3분기 이제 어닝 예, 시즌이 시작이 됐고 항상 이제 첫째 주가 미국 그 금융 지주사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은행하고 그 증권사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JP 모건 아까 얘기하신 보아 둘 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네네. 데서 좀 그 느낌이 그 이제 두 회사가 색다른데. 관계 회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KB 지주랑 신한 지주 같이 이제 아, 두 개는 그런 별개 경우에. 회사인데, 그러니까 JP 모건은 조금 더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 좀 더 강하고, 네. BOA는 소매금융이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메릴 린치 제가 옛날 다녔던 메릴 린치 린소에서 뭐 그것도 뭐 세계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였지만 워낙 소매금융이 커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모건 스탠리도 어제 발표를 했고 시티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3분기 미국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했는데 오늘 특히 이제 BOA 보아 네. 그 회사 실적을 보면 은행 부분이 전분기 대비 대출 증가율이 한 2.5% 3% 나와서 연율로 따지면 한 10% 되죠.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JP 모간이 한 2조 그러니까 한 2조 원, 그러니까 한 20억 달러 이상 작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손실이 얼만큼 날지 몰라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 너무 과도하게 충당금을 적립했던 게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노멀하게 미국이 그러니까 리오프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JP 모간이 한 20억 달러 이상을 환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BOA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10억 달러 이상 환입을 해서 좀 더 이익을 더 많이 줬죠. 근데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미국하고 이제 한국의 그 어떤 기업의 실적 주주를 대하는 모습이 JP 모간이 한 117억 달러 이익이 났는데 발표한 거가 이 중에 30억 달러를 배당을 하고 5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 그러니까 한 80% 이상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주주 환원이 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가가 좀 격차가 나는 이유도 최근에도 보면 고점 대비 우리는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고 미국은 어제 반등한 거 감안하면 고점 대비 한 2%밖에 맞아요, 안 맞아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네. 기업의 실적도 미국이 더 좋지만 주주를 생각하는 그쵸. 배당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어떻게 보면 또 회사들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감독 당국도 너무 은행을 규제하지 말고 은행에 자율성을 줘서 뭐 배당도 하고 싶으면 좀 하게 하고 왜냐하면 뭐 지금 경기가 그렇게 그 위기 상황은 이제 확실히 벗어났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는 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하면 두 개가 뭐 그 양대 산맥이고 주가가 비슷할 걸로 보는데 퍼를 보면 모건 스탠리는 퍼가 13배고 골드만삭스는 7배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가장 큰 차이가 많은 것은 둘 다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뭐 넘버 원, 넘버 투를 서로 다투는데 모건 스탠리는 웰스 매니지먼트 우리 이제 PB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이 강해서 이번 3분기만 해도 그 부분의 자산이 3천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CEO가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한 3배쯤 되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 월가에서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워낙 부침이 심해서 이익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안 주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그다음에 고객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 돈을 버는 PB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운용업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하고 그런 좀 차이가 납니다. 골드만은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하여간 되게 좋은 예.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면 물론 은행주는 바이백을 많이 한다는 어떤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일부 테크 기업들까지 바이백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돈을 모아놓고 재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은데 굳이 왜 자사주 매입을 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국내 비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예. 결국 리스크를 지고 성장을 내서 이제 그 과실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네. 그 회사 설립의 목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기업 M&A를 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해서 그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돌려주는 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건데 지금 뭐 테크 기업은 빅테크만 보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저 구글 지주사 알파벳, 페이스북 다 현금이 적게는 몇십조 원에서 몇백조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설비 투자를 감안해도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당연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테슬라나 페이스북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그 배당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터서 주주들한테 좀 더 돈을 돌려주는 거고 아무래도 그래도 그 주주한테 돌려주는 가장 중심축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테슬라 같은 데가 2, 3년 전만 해도 재무 리스크가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테슬라 같은 데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형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융주를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금융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뭐 네, 맞아요. 미국이든 네, 국내든 굉장히 낮은 네, 수준이라서 근데 장 본부장님께서는 항상 미국 시장에서 금융 업종이나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뭐 하시거든요. BOA를 4개월 전부터 네. 말씀하셨다고. 근데 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좋죠. 예. 되게. 예. 근데 대부분 국내 은행주는 다르다. 재미가 없다. 들어가는 순간 뭐 완전히 진짜 뭐 그냥 멎어 있다 주식이 주가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 대한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뭐 주주에 대한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는 가장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세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주를 대하는 생각, 경영진의 마음, 그 다음에 감독 당국도 과도한 규제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런 큰 금융주들은 전 세계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그 독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우지 브래킷 펌이라고 세계에서 8개 증권사가 독점하거든요. 모든 딜을. 거기 안에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 BOA, 시티, 그다음에 유럽의 UBS,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인데 그 피가 좋아요. 그래서 실제 3분기 미국 그 금융주 발표된 실적이 그 은행 부문도 좋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M&A 딜이 올해 사상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되게 좋아서 그다음에 주시장도 되게 좋아서 미국에 지금 IPO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뭐 몇 개씩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피가 워낙 좋아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성장성에 있어서는 미국 금융주가 우리보다는 좀 낮고 한국의 금융주가 할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관치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지주사가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중국 4대 은행보다 PBR이 낮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관치를 싫어하죠. 예, 그렇군요.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TSMC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오늘 금융주를 국내랑도 이렇게 좀 네, 비교해봤으니까 TSMC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TSMC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대만을 우습게 보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가들은 항상 한국하고 대만을 비교하고 대만이 좀 더 주주 친화적이어서 네. 훨씬 그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데가 TSMC고 그래서 뭐 미국의 투자가가 아시아에 투자를 할 때는 밤새 뭐 엉뚱한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만 기업은 여긴 믿을 수 있다. 엉뚱한 짓 이상한 짓 안 한다. 특히 거버넌스 관련돼서. 근데 한국은 이제 항상 갑자기 분할을 해서 분할을 왜 하는지 명확한 설명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거버넌스도 이유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랑 TSMC를 놓고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TSMC는 시총이 이제 700조 원을 육박하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500조 원 이제 밑으로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그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모델이고 삼성전자도 뭐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지만 네.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TSMC 그 장기 성장 계획을 IR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청취자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보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매출 총이익률 50%,
영업이익률 39%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ROE 20%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몇 년 동안 매년 배당을 늘려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삼성전자 최고의 기업이고 IT 하드웨어 부분의 지존이지만 영업이익률은 좋을 땐 24%, 안 좋을 땐 12%. 이번에 이제 3분기에 좋았지만 21%인데 이제 4분기 내년에 좀 꺾인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그 불확실성, 이익의 변동성을 싫어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제조 능력이나 제품은 세계 최고지만 시장에서 이제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그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TSMC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 뭐 좋은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지금 설비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프라이싱 파워가 엄청나게 있다.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싱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는 프라이싱 파워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프라이싱 파워, 네. 가격, 경쟁력.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죠. 네, 우리 오늘 음. 채팅창에 우리 교수님의 스무스한 네, 그렇습니다. 영어 발음에 네, 네.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감동하면서 네, 네. 들었습니다.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네네. 차원에서 오늘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뭐죠? 여도운 앵커 매력 있네. 모르셨어요? 이 댓글 매일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네. 뭐 연예인처럼 예쁘고 이러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네. 매력이 있어요. 예, 어. 볼수록 빠져드실 거예요. 예, 여러분. 네. 자, 실적 이야기했고 3분기 그런 어닝 시즌 미국 시장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느 쪽에 좀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네, 네. 같은데 가장 관전 포인트는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약간 집단 사고의 그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성장이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성장이 좋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요 다음 그림 같습니다. 네. 그 2분기 미국이 사상 최고치 마진을 기업 이익을 제공을 네, 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이게 또 교수님 화면이 낯설어서. 넘어가. 예, 네. 됐네요. 아,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한 20몇 년 동안 미국 기업의 수익성 마진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월가를 나타내는 그 미국 그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난 2분기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기업 영업이익률이 14%를 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기업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마진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가 압박도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급망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얼만큼 마진이 떨어질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3분기에 얼만큼 떨어지냐.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이 4분기와 내년 그 전망을 놓고 보면 이제 가이던스를 줄 텐데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던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마진이 항상 압박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퍼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S&P 500 지수의 퍼가 한 22배, 3배에서 한 20배로 내려갔죠. 근데 그것도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혹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좀 교수님 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해 예, 주시면. 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그래서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그다음에 총수요, 수요 중에서 뭐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뭐 골드만이건 IMF건 경제 성장률을 조금 하향 조정을 맞습니다. 했죠. 예, 예. 그렇지만 미국이 올해 골드만 전망을 보면 올해도 한 5% 중반대 성장을 하고 내년도 한 4% 성장을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성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지난 9월의 고용 지표가 실제 신규 일자리 수가 조금 이번에 원래 예상은 50만 건이었는데 네, 네. 아마 20만 건 아래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뭔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착시 효과라는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가 올해 미국이 한 17, 8% 올랐으니까 항상 그렇죠. 이제 조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것 같기도 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그런 리스크는 좀 항상 걱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아까 어제 반등한 것을 더하면 2% 정도밖에 조정을 받은 게 아니다. 맞아요. 누군가에겐 그겁니다. 사실 2%도 굉장히 큰 하락으로 느껴질 아유, 수 그렇죠. 개별 종목으로도 예, 보면 맞습니다.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교수님 사실 이런 전망에 대한 것을 여쭤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뭐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그 마일드한 약간 좀 그 강하지 않은 좀 약간의 그 조정 국면으로 전 세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보통 고점 대비 주가가 한 10% 빠지면 이제 조정이라 그러죠. 한 20% 빠지면 고점 대비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베어마켓은 이제 회복하려면 1, 2년 걸리고 보통 조정은 이제 몇 달이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완만한 조정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마진의 압박이 생각보다 덜하면 뭐 아주 그냥 마일드한 그 완화된 그런 그 조정 국면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만약에 조정이 와도 뭔가 안전판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안전판이 바이백이라고 한번 그러니까 가장 예, 예. 큰 거는 자사주 매입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 뭐 다음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네. 해야 되는 거네요.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예요. 예. 그 미국 자사주 매입이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 반드시 다 소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 그렇죠. 예. 매입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죠.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근데 이제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주식 수급도 좋아지고 펀디멘털한 주주 가치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8,700억 달러를 1월부터 9월 사이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게 결국 기업들이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니까 그 돈을 사용해서 내 그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판이고 저희 생각에는 한국 기업들도 기업이익이 좋으면 이런 걸 좀 이사회들이 검토해야 되는 거. 사회이사들이 이제 그런 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진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근데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은 왜 그런 바이백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설비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 올해도 한 40조 원 이상 하죠. 근데 아마존이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니드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지난 10년을 보면 매출 이익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다 연 30% 맞습니다. 가까이 예, 증가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성장을 통해서 주주한테 그 리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굳이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투자하는 게 좋냐, 주주한테 직접 돌려주는 게 좋냐. 근데 아마존은 아마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있고 과거에 그런 걸 만들었던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주한테 배당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주주가 해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걸로 뭐 제가 제프 베조나 지금 뭐 새로 된 CEO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약간 네. 이남우 교수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데요. 뭘 여쭤봐도 너무 스마트하게 네, 저희 통쾌하게 그 대본 대답을 아닙니다. 해주셔서 네, 대본에 짜여진 게 아닌 질문이라서 진짜. 그냥 다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아는 것만 오늘 또 물어봐 아이, 주세요. 오늘 장 본부장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다 예, 여쭤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마존은 다 좋은데 네. 주가만 재미가 없습니다. 네. 주가만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목말라 하니까 뭔가 조금 모멘텀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혹은 배당 혹은 바이백이 아닐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안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아쉽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수익성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필수 소비재 쪽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한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지금 차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증권 관계자들이 주가가 좀 빠지면 현금을 늘리라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투자가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주가 빠진 다음에 뭐 현금 늘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더 사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빠질 걸 예상한다 그러면 장이 네. 막 빠지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예.
조금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예. 주가가 더 빠지면 사자는 예. 논리를 펼치는 분이 되게 근데 많거든요. 뭐 저도 제 네. 개인 헤지 펀드를 외국인 대상으로 해봤지만 그게 네.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뭐 IT 업종이 과거 10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디지털 전환이 되고 모든 그 비즈니스가 플랫폼화되고 구독 경제로 가면서 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계속 그 수요는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그 리스크가 높은 IT 바이오로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뭐 최근 같은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 필수 소비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 일상생활에 맨날 쓰는 뭐 그렇죠. 칫솔, 면도기, 저 오늘 아침도 질레트 네, 그렇죠. 면도하고 왔는데 네. 그다음에 뭐 담배, 뭐 네. 음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그 그림 제가 네. 이것도 제가 해야 네, 되네요. 네. 아이고. 그 미국의 필수 소비재 업종의 그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지난 뭐 한 10몇 년 동안 보면 예. 한 6에서 8% 사이에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꾸준히 매년 수요가 한 5%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서 가격을 한 2, 3%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번에 그 원가가 올라가도 가격들을 다 올립니다.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P&G 같은 데도 P&G. 이제 가격을 올리고 허쉬라고 초콜릿 만드는 네, 데는 그렇습니다. 예. 10월 초에 이제 초콜릿 가격을 9% 올렸습니다. 음. 그래도 소비자들이 어차피 초콜릿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프라이싱 파워도 있고 제품의 수요는 경기를 안 타고 그래서 한 10% 정도의 장기 주가 그 수익률을 지난 뭐 1, 20년을 보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근데 배당도 한 2, 3% 주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데들은 좀 점지하는 종목이어서 뭐 젊은 사람들 우리 20, 30대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이런 종목을 들고 일부 포트폴리오 한두 개를 들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 통해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이 교수님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신 지 한 4주 정도 되셨다고 들었어요.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한번 좀 설명 좀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뭐 유튜브 루키입니다. 그래서 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 제 이제 후배랑 훈훈 프로라는 친구랑 같이 지금 한지 한 4주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을 좀 비교하고 아.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문화가 이제 처음 자리 잡는 것 같은데 펀디멘털한 투자를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몸소 체험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좀 이제 그 다른 걸 하나 시도하는 게 조금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분이 왜 주식을 시작을 했고 뭐 동아리를 왜 만들었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조금 인물 중심으로 또 인터뷰도 몇 개 좀 진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방송은 3프로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편집본은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훅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그리고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벌써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옆에 딱 한 분 한분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바로 이학연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이 아니죠. 오늘 밤. 아, 오늘 네, 자꾸 아침. 오늘 밤이 오늘 아침이죠. 오늘 네. 아침 끝난 시장이 네. 반전을 거듭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시장이 사실 지난주랑 비슷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주 초반 중반까지 재미없다가 막판에 좀 올라가면서 네. 플러스를 약간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좀 1.7% 정도씩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3대 지수가 지금 끌어올리면서 주간 단위 주초 대비 지금 플러스로 지금 올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주시장이 최근 들어 많이 흔들거리잖아요. 특히 한국 시장도 3,000포인트까지 흘러내렸었고요. 네. 3,000포인트 이제 근접해 있고 오늘 아마 그 넘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 겁나고요. 엄청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큰일 났다.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혹시 앵커께서는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아까 전에 이 교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약 2% 정도. 예. 제가 이남우 교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네네. 진짜 사실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3%를 통해서 저희 같이 일을 아침에 얼라이언스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3% TV니까 이남우 교수님이 저희랑 같이 일을 같이 하고 저희가 너무 좋은 3고 초료가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10고 초료 했어요. 같이 모시려고. 예, 그런데 그렇죠. 그때마다 학교가 바쁘시고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해외 많이 가시고 근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해외 자주 못 가시고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신드기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S&P 500이 2.2% 고작 떨어졌습니다. 네. 다우는 2.0%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은 좀 떨어졌다고 해도 3.6%. 이거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종목을 한두 개만 빠르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으면 아예 일을 못 하거든요. 저나 네. 장호수 본부장 모두 저희 방송 3%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물론 돋보기를 보면 잠깐 모자르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상체 효과에 손만 뻗으면 가는 그러니까 순서까지 상단에서 다시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입니다. 유튜브요. 네. 유튜브도 거의 다 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S&P 500 기업 중에서 이미 벌써 27개나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마크 베니오프의 같은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마크 베니오프의 그런 세일즈포스는 우리 개인들은 이 개인을 이 세일즈포스닷컴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없어요. 이건 그렇죠. 기업들을 상대하는 건데 그쵸. S&P 500 기업의 400여 기업,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 다 여기 고객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고객 관계 관리에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에 계신 분은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미국에 계신 분 중에 물론 미국 처음 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다. 이런 분은 모르시지만 한 달 정도 되시고 물론 학교에만 가셔갖고 기숙사에만 계시면 모르시지만 미국에서 약간 살림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로스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로스.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상체 효과를 가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이해 안 되지만 이건 장우수 본부장님의 최애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청소에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사상체 효과를 가는 겁니다.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게 드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시장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늘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기업의 티를 입고 다녀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국 굿즈가 있나요? 현지 그 굿즈를 판매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입으시겠습니까? 이런 뭐 무슨 청소 뭐 이렇게 뭔가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약간 좀 뭔가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아. 생각하는데 그분은 또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웨이스 매니지먼트 딱 찍혀 있는 걸 입고 네. 다닙니다. 티를 사서 입고 다니니까. 네. 근데 이런 기업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그만큼 쓰레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산업재로 속해 있지만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고 안 좋고 간에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분명히 요인이 있겠죠. 저는 팬데믹이라서 네. 저희가 테이크아웃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미국도 그래서 쓰레기가 늘어나가지고 매출이 더 올라간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고 나서 한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오히려 작년에는 초반에는
비용이 많이 늘었죠. 상대적으로 보면 연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라고 나서 돈을 더 달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작년에 늘었지만 이제 네. 다시 좀 정상화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앞서 저도 이남우 교수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도 이제 그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 주시장은 진짜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뭐만 보면 된다? 숫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나 이제 미드는 거 엄청 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 하나는 제목 자체가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넘버스. 모든 것을 숫자로 해결하는데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 숫자 중에서 뭘 보느냐? 주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주가를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 주가에 대한 상당히 센서티브해요.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3분봉, 5분봉 이런 거 따지는데 저희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를 보셔야 되냐면 다양한 이런 숫자들을 보셔야 돼요. 바로 주당 이익입니다. 이 그림이 최근 작년 1년 동안에 아주 미세하나마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예상되는 주당 이익이거든요. 지금 검은색이요. 네. 검은색이 12개월 예상 실적 주당 이익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최근에 주가 약간 슬로우한 거는 저 주당 이익의 예상치가 정체돼 있습니다. 즉 언제만큼 한 6주째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그런 것이 주가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앞서는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다시 안 하겠지만 주춤했던 자사주가 금년에 다시 사상 최고대를 갔다는 거 앞서 잠시 전에 보셨죠. 그쵸. 그걸 제가 숟가락만 잠깐 얹는 거만 하나 보여드리면 딱 이겁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위가 자사주 매입이고 아래가 상장 주식수입니다. 토탈 상장 주식수예요. 네. 바로 이런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주식의 가치다. 그러면요, 교수님.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실적과 주가의 그 밀접함,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보여주면서 같이 좀 실적을 보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한국이 숫자를, 예. 한국이 약간 애매하죠. 한국이 약간 애매한데 우리나라는 한 2천여 개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상장 기업의 과거 실적은 진짜 칼같이 다 나옵니다. 과거 실적은요? 과거 실적은 업데이트가 잘 돼 있고 전산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HATS나 MTS 다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주가보다는 3분기면 3분기 내년에 실적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궁금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 수 자체가 SM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2천여 개 중에서 컨센서스 즉 평균 두 군데나 세 군데 이상의 증권사가 목표 주수가나 이익을 예상하는 것이 한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개를 제외하고는 예상 주당 이익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저는 알잖아요. S&P 500의 올해 주당 이익이 $200입니다. 200달러죠. 내년에 한 $220.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250 얘기하지만 $200라고 하면 PR이 25배면 그냥 4,500이고 PR이 20배면 딱 4,000인데 제가 지나가는 분은 좀 그렇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 벌써 10,000분 오셨잖아요. 16,000분 정도가 오셨는데 네. 5만 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16,000분이 오셨는데 올해요. 네. 뭐 멀리지도 않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예상 주당 이익을 아시는 분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 어떡하죠? 적을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상하는 없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네. 그게 쉽지 않은 컨트롤하기가 쉽지 거다라고 보셔야 않다. 되겠고요. 오늘 뭐 그 많은 분들이 아까 나온 얘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네. 주가 분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슨 A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A라는 뭐 대한항공이 있으면 대한항공 주가가 있고 거래량이 있고 이동평균선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은 아마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애플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 보여요. 예를 애플의 그래? 바이백입니다. 자사주. 애플의 바이백이에요. 자사주입니다. 앞서 자사주에 네. 조금 더 해드리면 자사주의 추이입니다. 추이고 아래 파란색은 누적이고요. 언제부터 2012년 이후에 자사주의 매입이 추이고 누적이고 하나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정받은 건데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기가 막히죠. 주가는 여러분들 다 보실 때 많은 분들이 그 밑에는 거래량을 대부분 하고 주가에다가 많이 줄을 그리시죠. 51선, 201선, 5분봉, 2분봉, 뭐 200분봉 다 그리잖아요.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 주식은. 주가를 보이시고요. 네. 아래쪽은 분기당 주당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분기라는 게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당이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올라가죠. 그 세 번째는 주당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 규모도 꾸준히 올라가죠.
자사주를 계속 갔기 때문에 배당에서 주식수는 계속 줄어들죠. 이런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리얼 숫자입니다. 진짜 숫자거든요. 근데 진짜 숫자를 안 보시고 이 주가만 보니까 좀 예. 당혹스럽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네. 400조 원을 자사주 매입한 거거든요. 400조 원이면 국내 어떤 기업이 400조 원에 해당이 됩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하나 산 거네요, 그냥 기업을요? 예, 어찌 됐건 그러다 보니 삼성 저 애플의 주식 수가 한 25% 정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 줄어드는 것 자체를 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금 그 부정적으로 볼 게 없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거나 혹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자사주 매입 많이 하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절대 공식을 네, 짜야 절대 그럴 되나요?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네. 몰지각한 기업 네, 예전에 네.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거든요. 한 15년 정도 한국에서 했는데 막 자사주를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요? 예. 예.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상장 폐지됐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게 제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하기 위해서 사기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 S&P 500 기업 정도 되면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전체로 보게 되면 전체 바이백에 대한 수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규모가? 보여드렸죠. 예. 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향후에 주가 좀 빠질 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약간 좀 어떤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주 좋은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시장에 올해 연말까지 엄청 올라갈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고 변동성이 클 텐데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안전판을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거가 이제 자사주를 통해서 저 예. 주식수를 줄여주면서 주당 가치를 올려주면서 어떤 안전판을 마련해 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당금이죠. 배당을 통해서 약간의 그렇죠, 그렇죠. 손실이 혹시 나더라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가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또 배당 관련해서 사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쁜 기업, 몰지각한 기업들을 좀 걸러내고 투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네네.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종목들을 속속 뽑아서 만든 ETF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네네.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뭐 50개건, 100개건, 200개건 누군가 대신해서 잘 찾아주는 어떤 자산 운용사가 있다 네. 하면 예. 그럼 그 중에 뭐 50개, 100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다손 치더라도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최근 같이 자사주가 사상 최대 배당이 작년에 슬로했다가 배당을 다시 늘려주는 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배당과 바이백을 같이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바이백을 잘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또 있어요. 오.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식 투자가 약간 겁이 나신 분들은 안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DIVB입니다. 디비던드랑 바이백을 합친 말로 했겠죠. 그 역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DIVB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좀 네. 안전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봐야겠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궁금하실 텐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엑선모빌, P&G 같은 경우 60원 2, 3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늘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벅스웨이, 알파벳 이런 것들까지 또 들어가 있네요. 알파벳은 이제 배당은 안 하지만 자사주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S&P 500 지수보다 네. 훨씬 좋은데요, 성과가? 성과는 이제 아주 좋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좋다고 할 수는 언제 그렇죠, 없겠지만, 언제, 예. 그렇겠지만 특히 최근 같은 이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도 사실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슈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탐구를 예,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이게 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또 투자로도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네네. 내일 주말에 저희 하는 겁니까? 라이브 라이브요? 네. 공지는 좀 이따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예,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끝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알았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방송이 한 27분 조금 넘어서 끝나는데 요 다음 이제 출근길 라이브에 오늘 아침 라이브가 이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3분을 못 참으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기 김모 프로님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나가지 있죠. 마시고요, 네, 여러분. 네, 네. 저희 이제 3분이고요. 사실 오늘 아침 라이브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시잖아요. 음.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광고라도 틀어라 이런 말씀하셔서 자체 광고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광고를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음.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아니면 3분이니까 양치라도 좀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들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